암천기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하늘 나 유성문 전쟁에서 사선을 넘어 이제 일상으로 돌아간다. 돌아가는 길목에 서서 하늘을 보았더니 하늘은 먹장 구름으로 온통 어두웠으니 일인지문 밀문의 문이 열렸으니 밀종천하 관선징앗 신비문주의 거보는 천하 안녕의 보보였으니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암천기로 프롤로그 곤륜문하 유성문은 마지막 전쟁을 치른 후에 일상으로 돌아가려 하였다. 그는 전쟁만 끝나면 평화로운 세상에서 평범하게 살 수 있을 것이란 기대와 달리 그가 복귀한 세상은 어둡기만 하였고 도대체 의인은 어디 있더란 말인가? 의인은 간데 없고 악인만 청할 권력을 누리는 어두운 대지 위 유성문은 홀로 빛나고 있으니 말이다. 제6장 친군도의부 2화 성문은 조강이 보낸 서신을 읽은 후에 조금 불편한 얼굴을 하였으며 이제 손을 내밀어 둥그런 황금패 들어서 확인했는데 황금패 앞면에는 친군도의부라는 뚜렷한 글자가 양각되었고 하단에는 원을 따라가며 금부도사라는 양명이 쓰여 있었다. 제길, 날 보고 어떻게 하라고. 나는 이미 조강형을 충분히 도와주지 않았나. 사실 범죄인을 잡는 일과 암살하는 일이 그럴듯한 일이었지만 그것은 황제의 관점에서 범죄인이지 정의의 편은 아니지 않았나. 내가 원나라 대제학이었던 이송 어른을 죽일 때는 회의가 들었지. 어디 그가 원나라에 협조했나. 다만 그는 학문으로 백성에게 협치해야 한다는 주장만 했고 주원장에게 반대했다는 이유로 암살을 한 것 아닌가. 지금도 금부도사가 되면 또 얼마나 많은 사람을 죄라는 핑계로 죄 없는 자도 죽여야 한단 말인가. 전쟁이라는 암천을 떠나 신선의 도를 얻으려 평민으로 돌아왔는데 또다시 나로 도는 고사하고 손에 피를 묻혀야 한다니. 성문은 가베를 입에 대고 한 모금 마신 후에 소희가 산과자를 한 개를 물고는 눈을 감는다. 그는 전장에서 자신이 죽여왔던 이방 민족의 수장들을 기억하였고 수많은 군사가 자신의 검에 의해 죽어갔던 것이 주마등처럼 스쳤다. 그는 고아의 신분으로 흘러 곤륜산에 닿았다. 그는 원래 곤륜산의 선사를 따라 들어갔을 때 도사로서 돌을 닦는 청운의 꿈을 갖게 되었다. 그는 우화등선이 삶의 목표였고 속세를 등지고 도의 최정점을 향해 정진하는 것이 오로지 삶의 목표였다. 하지만 그는 자신을 가르치는 선사의 죽음과 원치 않는 인연으로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다. 원래 곤륜의 도사들은 여러 도맥을 따라 1인 전승의 문맥을 따랐다. 물론 유성문은 항의원천이라는 도맥을 따랐고 이는 여러 곤륜의 지류의 한 맥을 이룬 도문이었다. 물론 유성문도 스승 항천도사의 제자로 대곤륜의 24대 문하였다. 그는 홀로 스승 밑에서 도를 수련하였고 그는 정식으로 곤륜에 입문하였다. 그가 5년의 고된 수련으로 곤륜의 대부분 기초 신법과 무공들을 두루 섭려하고 있을 무렵 스승은 불의의 사고로 만길 벼랑으로 떨어져 버렸고 그는 자신의 선사인 유해를 찾고가 만벼락이라는 절벽으로 내려가려 하였다. 하지만 그는 스승의 유해를 찾지 못할 뿐 아니라 그곳에서 새로운 인생으로 전환되었으니 성문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렀다. 오늘따라 스승의 가르침과 스승님을 뵙고 싶구나. 그는 우수를 들어 팔뚝으로 눈에 맺혀있는 눈물을 훔쳤다. 소성아, 너는 어제 이곳 경천에인 찻방에서 구슬픈 여인의 울음소리를 듣지 못했느냐? 무슨 말이니? 성문의 귀에 두 명의 점소이의 목소리가 들렸고 성문은 이들의 대화에 집중하였다. 물론 이 점소이의 말은 일반인들의 말소리에 묻혔고 일반인들은 그들 곁에 있어도 그들의 대화가 듣기 어려웠다. 하지만 성문은 뛰어난 오감 능력이 있었으니. 어제 너도 들었니? 나는 잠결에 밖에 행인 중 여인이 술을 먹고 울음소리를 흘렸다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너도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단 말이지. 야, 나는 어제만 들은 것이 아니야. 만약에 밖에서 행인이 지나며 야밤에 이 울음소리를 내었다면 어제만 소리가 있어야 하는데 사실이 아니란 말이야. 나는 이미 이 소리를 이래나 듣고 있단 말이야. 헐,
그러니 어제 정희와 대화를 나눴는데 정희라도 최근 며칠 동안 이 여인의 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만 말해라. 으스스하다. 우리 경천에 객자는 홍복이 있는 객잔인데 여인의 울음소리라니. 이제 유성문의 귀에는 점소이의 음성이 흐릿하게 들렸다. 성문은 오감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영능이 있다란 말인가? 아무튼 성문은 여인의 울음소리에 민감했다. 설마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는 자정을 지나 자시의 일을 알아봐야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다시 잔에 손을 갖고 가서 가베를 한 모금 마시고 소희의 과자를 입에 물고 다시 눈을 감는다. 일각 다시 일각의 시간은 이렇게 흐르고 저 주인님, 점소이 두이의 목소리에 성문은 스르르 눈을 떴다. 두이가 미소를 짓고 성문을 불렀으며 성문은 의자에 어깨를 묻고 있었는데 잠시 의자에서 졸았던 것 같았다. 성문의 눈은 약간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었고 조금은 엉뚱한 눈빛으로 두이를 보았다. 왜 불렀지? 두이야. 다름이 아니라 주인님을 찾는 인물이 있습니다. 또다시 주인님의 전랑을 훔치는 인물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자는 이곳 장안의 관부 출신이 아닌 복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혹시 응천부에 그래? 그는 지금 어디 있느냐? 1층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자를 이리로 불러오도록 해라. 네, 알겠습니다. 두이는 회랑문을 통해 내실로 들어갔고 성문은 목이 탔는지 이미 식어버린 가베를 다시 한 모금 마신다. 잠시 후에 두이가 외부 회랑으로 한 사람을 데리고 왔고 두이의 손은 성문을 가리키고 성문을 소개하는 행동이었다. 조금 거리에 있었던 응천부의 관부 복장을 한 인물이 천천히 걸어왔는데 이건 앞에 서서 부복하며 인사를 했다. 신좌부도사 곽부 인사드립니다. 그동안 별거 없으셨습니까? 도사. 나를 그렇게 여전히 부르나? 아, 도사께서는 진급하셔서 부제독이 되셨습니다. 제독. 이 친구 3년 전에 헤어질 때도 같은 모습이네. 곽부 어서 오시게. 하하. 하하하. 뵙고 싶었습니다. 제독. 나는 이게 전부이네. 나를 제독이라 부르지 말게. 관부 복장을 한 인물은 얼굴이 강직하고 제법 단단한 몸매를 가진 자로 성인 3명이 한 번에 덤빈다고 해도 끄떡없는 태산과 같은 외형의 소유자였다. 현재 이자는 성문을 보며 짙은 미소를 지었고 성문도 미소 짓고 서로 보고 있었으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아쉽지만 다음 시간에 만나 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한 오늘도 대박 나시고 최고로 멋진 하루 되세요. thank you